지금부터 앉아서 하는 마음챙김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호흡 명상, 호흡을 알아차리는 명상을 할 때 먼저 몸의 자세에서 가장 편안하고 명상을 오래 할 수 있는 자신에게 편안한 자세가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리를 펴는 일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머리와 몸통과 하체가 이렇게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무언가 깨어있음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경직되지 않는 자세, 눈은 감아도 좋고 눈을 뜨는 것이 좋은 분들은 눈을 뜨고 하시면 됩니다. 또 눈을 감고 하다가 눈을 뜰 수도 있고 눈을 뜨고 하다가 감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선 양 다리를 편안하게 평행으로 이렇게 놓습니다. 양 다리를 평행으로 굳이 결과부자나 반가부자를 할 필요 없습니다. 나란히 발을 이렇게 놓고 그 상태에서 방석을 뒤로 약간 높게 해서 엉덩이를 그곳에 걸쳐 앉으면은 약간 뒤쪽이 높고 앞쪽 무릎이 양쪽이 이렇게 방석에 닿을 수 있게 안정된 자세를 취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를 반듯하게 피는 것입니다. 허리를 주저앉히지 말고 골반에서 허리뼈 척추 하나가 그대로 목으로 쭉 편안하게 이렇게 또 정수리까지 턱을 살짝 당겨서 정수리가 천장을 향해서 마치 천장에서 정수리 쪽이 그대로 천장을 향한 것처럼 그러나 깨어있음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앉아보는 것입니다. 편안하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반듯하면서 불편하지 않는 자세. 또 몸에서 어떤 긴장감이나 불편감이 있으면 그대로 내려놓듯이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 자세를 잡고 이 자세는 마치 가장 성스러운 장소, 나와 나의 중심이 만나는 그런 성스러운 장소인 것처럼 자세 자체가 깨어있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경직되지 않는 자세. 그 다음에는 마음을 또 점검을 해봅니다. 지금 호흡을 알아차리는 명상을 하려고 하는데 불편감이 있더라도 너무 자세를 바꾸거나 또는 어디론가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주의를 온전하게 호흡이라고 하는 대상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겠다 하는 마음의 자세를 확인해 봅니다. 호흡 알아차림은 코 언저리에 주의를 두는 방법과 대표적으로 배 주위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코 주위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의를 인중 부위, 코끝 포함해서 입술 위쪽, 인중 부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숨이 그 부위를 들어가고 나가는 그것만 확인합니다. 숨이 들어갈 때는 숨이 들어가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는 숨이 나가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서 숨이 들숨날숨 움직이면서 그 주위에서 생기는 감각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의를
인중 부위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들숨 날숨에 의해서 생기는 그 부위 감각을, 느낌을 알아차려 봅니다. 숨이 인중 언저리를 지나갈 때 그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이 들숨, 지금 이 순간의 날숨, 호흡 알아차림이 끝나고 끝나는 종소리가 울리게 되면 종소리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다. 천천히 종소리가 끝나는 것과 함께 명상하고 있는 공간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마음 챙김 명상을 주의력과 관련해서 알기 쉽게 설명한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좀 오히려 이렇게 강의식으로 돼서 좀 더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을 좀 확장해서 마음 챙김 부분을 좀 몸과 관련돼서 한번 좀 더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유적으로 이제 우리가 쉽게 이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어떤 재미난 하나의 장난감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어렸을 때 많이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영어로는 스노우 글로브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마 한 번씩은 다 사용을 해보신 거죠. 우리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 명상을 처음 시도하는 분들은 명상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다. 또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컨트롤하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명상은 생각을 컨트롤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더군다나 없애는 것은 더욱더 아니죠. 생각을 없애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영위하겠습니까?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다만 쓸데없는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명상에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데 이걸 마음으로 비유를 한다면 이 스노우 글로브가 잘 보이려면은 가만히 이렇게 그라운딩이 돼서 고요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명상을 한다는 이유로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해서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돼. 또 나는 또 뭐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으니까 이 생각을 다 없애버려야 돼. 이 명상도 해보고 저 명상도 해보고 다양한 그 컨트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기법들을 써가지고 흔들어 대면은 이 마음이라는 게 계속 동요를 하고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지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손불교, 손명상의 전통이 굉장히 강한데 손자를 보면은 거기에 그 보일 시자에다가 꽃단자를 쓰게 되죠. 저는 제 나름대로 그걸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현상을 단순하게 보는 것이다.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자, 이제 조용해졌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생각은 복잡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명상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생각 모드, 이 행위 모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하고 그것을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그라운딩이 돼서 앵커링이 돼서 고요함과 거기서 일어나는 통찰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또 필요할 때 생각이나 감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명상이 바람직한 또 명상의 목표나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마음 챙김이 그 요소 주의력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또 태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예단을 한다든지 많은 어떤 기대감을 가진다든가 하는 게 명상을 또 잘못 안내하는 그런 또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상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온전하게 존재하는 것,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있음으로 해서 지금 일어나는 경험들을 그것을 편안하게 잘 수용하면서 그대로 그 풍요로운 삶에 열리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명상에 대해서 이번 시간도 조금 더 같이 한번 몇 가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의력이 중요한데 그 주의력을 어떤 식으로 기울이는가 하는 걸 바탕으로 그럼 주의력을 어디로 기울이는 것이 명상을 하는데 초보자들에게 또 초심자들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몸으로 돌아오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명상에서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무엇을 챙긴다는 것이니까, 무엇을 알아차린다는 얘기니까 그 대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 마음이 지금 주의력이 가야 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는 신수신법이라고 해서 사념초 수행을 당신의 핵심적인 명상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셨죠. 그래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에 대한, 담마에 대한 마음 챙김에서 사념처, 이렇게 거기에도 마음 챙김이 대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처음에 단순하게 가야 되니까 수행은 복잡하게 되면은 너무 어려워서 좋은 결과를 이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아주 핵심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중요한데 마음 챙김을 그러면 주의를 어디에다 기울여야 되는가 하는 게 이제 이번 시간에 어떤 초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마음 챙김을 몸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데 몸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몸이 있으니까 저도 지금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도 몸이 있으니까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를 하시거나 또 이 소통이 가능한 것이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과 현대의 철학에서 또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근대 철학에서 많은 어떤 몸과 마음의 분리를 이렇게 부추기는 많은 어떤 사상들이 있었지만 몸과 마음은 이렇게 둘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나라고 하기도 그렇고 참 신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몇 개만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빅뱅으로부터 우주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지금까지 시간상으로 138억 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우주는 굉장히 지금 손톱만한 이 조그만 그 크기에서 끊임없이 확장을 해서 지금 이 순간도 우주는 끝없이 우리 끝간데 없이 지금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우리 보통 사람이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죠. 우리는 오감에 갇혀서
지금 제한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학자들이 말도 쉽게 이렇게 믿기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이니까 138억 년 전에 나왔던 그 우주의 원소들이 지금 우리 몸에도 그대로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별들이 어떤 먼지라고 얘기하는 스타더스트에서 우리 몸이 구성이 되어 있다. 화학 성분이.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는 나이가 몇 살인가를 불문하고 우주의 나이하고 우리 몸의 나이는 똑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몸은 우주의 역사이기도 하고 굉장한 것을 담고 있는 우리 삶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몸에 대해서 많이 무시하거나 몸에 대해서 많은 비하하거나 하면서 나는 너무 뚱뚱해, 나는 키가 작아, 나는 못생겼어. 수많은 몸에 대한 어떤 담론들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또 고통으로 몰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되죠. 몸에 대해서 너무 갇혀 있어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 우리는 알기가 일상생활에서 망각하기가 되게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끝없이 광고나 영화나 매체를 통해서 나보다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훌륭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끝없이 자기 비하,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명상에서는 우리는 이 몸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 하는 부분이 바로 몸에 대한 마음 챙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모르더라도 내 삶이 중요하다면 이 삶을 가장 바닥으로 기반을 깔고 있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생명이기도 하고 또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있음의 징표가 되는 것이고 생각이나 우리 어떤 마음도 다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복잡한 어떤 다양한 철학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 몸에 대해서 소중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는 우리 건강과 웰빙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몸을 어떻게 마음을 챙기는가? 부처님은 수많은 방법을 제시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가 권장하고 싶은 방법은 그 중에서 몸에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 챙김을 이제 하나의 대상으로 주의를 기울였다가 그 다음에 몸 전체로 주의를 확장하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를 기울일 때는 대상이 필요하다. 그 대상이 처음에는 좁은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의 호흡이라든지 코둘레에서 일어나는 호흡 현상이라든지 배에서 느껴지는 호흡 현상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 호흡에 의해서 들숨 날숨 매 순간 몸이 어떻게 느껴지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 알아차림은 이 명상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호흡을 통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을 배웠다면 호흡이라고 하는 현상에 일어나는 그 부위는 굉장히 범위가 좁죠. 코원절이라든지 또는 배에서 일어나는 것을 주로 이제 관찰하는 방법을 대부분이 명상법에서 이제 택해서 쓰는데 그럼 그 다음은 뭔가 할 때 이제 그 범위를 조금 넓혀서 MBSR에서는 이제 몸 전체를 알아차리는 방법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력이 초점에서 보면 호흡을 알아차린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코에 호흡을 주의를 두고서 숨이 들어가고 나갈 때 숨이 들어가는 거는 들어간다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는 나가는구나 알아차리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마음이 여기 있어야 알아차려지겠죠. 숨이 움직임, 숨이라고 하는 이 숨덩어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는구나. 요것만 알아차리고 있는 아주 단순한 방법인데 그게 생각보다는 이렇게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늘 과거나 미래로 가서 정신적인 여행을 늘 하는 것이 마음의 어떤 습관이기 때문에 마음은 여기에 갖다 놔도 자꾸 다른 곳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마음의 현상이기 때문에 약간의 인내력을 가지고 호흡이라고 하는 현상을 알아차리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배로 한다면은 배가 이제 숨이 들어올 때 호흡이 배까지 들어갈 리는 없는 것이고 횡격막의 압력에 의해서 배가 들숨에 팽창하는 느낌이 들고 숨이 나갈 때 또 횡격막이 올라가면서 또 이 호흡이 배의 어떤 움직임이 배가 훌쭉해지는 수축을 하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가슴으로 하거나 목에서 호흡을 관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코 또는 배에서 호흡의 현상을 알아차리는 그게 가장 명상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호흡의 현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다양한 현상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데 사람들은 보통 호흡이 그냥 호흡이지 숨이지 뭐 다른 게 있겠나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보면 호흡이라는 게 들어갈 때 또 나올 때 매 순간 호흡이라고 하는 느낌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고 끊임없이 같은 호흡은 없다는 것을 또 알게 되고 순간순간 이게 일어나는 그 호흡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고요함과 더 나아가서 어떤 삶에 대한 몸에 대한 마음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한번 기울여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 호흡이라고 하는 현상, 몸의 감각을 알아차릴 수 있고 필요하면 이제 그 주의력을 원하는 만큼 유지하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으면 그 주의를 이동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겠죠. 그게 주의력을 이제 우리가 잘 훈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력을 원하는 곳에 보내서 거기서 원하는 만큼 머무르다가 또 필요하면 주의력이 필요한 다른 곳으로 주의력을 보낼 수 있는 이 능력, 이것이 우리 마음 근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도 피트니스 센터에서 근육을 움직여서 우리가 근력이 강화되는 것처럼 마음도 이런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이 방법에 의해서 마음 근력이 강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 근력이 강화되면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에 더욱더 열리게 되고 그 열림을 통해서 우리는 통찰과 연민, 지혜 이런 어떤 힘들이 다시 드러나고 회복이 되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어떤 훈련이 시작점이기도 하고 가장 마음을 잘 다스리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전통 명상에서도 그런 가르침이 쭉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주라고 하는 시간에 아니면 초보자들이 짧은 시간에 마음 챙김이 그 불교에서 내려오는 그 수많은 그 심오한 가르침들을 다 우리가 섭렵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짧은 시간에 그 시간 대비 우리가 효과적으로 마음 챙김을 배워서 일상생활에서 잘 힘차게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이제 몸으로 돌아가 보면 그러면 호흡을 관찰하고 또 몸 전체로 주의를 보내서 실습을 한번 해보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을 훈련을 했을 때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이죠. 지금 여기 내가 만져볼 수도 있고 또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몸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명상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되는 것이다. 추상적으로 흐르는 명상은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이 실체적인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이 우리 경험권 내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단순히 몸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몸에서 일어나는 실제 감각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그 알아차림이
계속 유지가 될 때 거기에 마음은 집중력도 늘어나고 또 마음의 힘도 매우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힘이 커진다는 것은 근력으로 비유하면 힘이 세지는 것, 마음이 근력이 강화되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표현을 쓴다면 마음 챙김은 잘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공간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마음은 매우 좁아지고 팍팍해집니다. 그러면 마음 챙김이 잘 돼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점점 고요해지면서 마음이 집중력도 늘어나고 그동안 잘 무시하든가 놓쳤던 현상들을 아주 미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다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미세해지고 힘이 커지는 것이죠. 그거는 공간과 똑같습니다. 좁았던 마음이 커지고 점점 커져서 마음이 확장이 되게 되면은 이른바 그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는 마음이 바늘 하나 꽂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좁아진 상태가 될 때 힘듭니다. 마음이 계속 부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 그 힘든 상태를 마음 챙김을 통해서 알아차리고, 특히 몸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경험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생각의 세계에 빠지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명상 용어로는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평정심으로 몸에 있는 현상을 그대로 순간순간 볼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마음의 공간은 한없이 확장이 돼서 소위 우리는 우주를 감쌀 정도로 마음이 큰 상태가 돼서 웬만한 일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행복감 또는 그 삶의 경이로움을 그쪽에 열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은 관념이 아니다. 테크닉만이 아니다. 물론 테크닉적인 부분도 있지만 테크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존재의 방식이다. MBSR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인칭 경험이라는 거,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직접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해보지 않고 단순히 책을 보고 또는 어떤 영상을 보고서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 바른 이해를 책을 통해서 했던 직접 배웠던 이해를 한 다음에는 반복적으로 체험을 해서 그것이 몸에서 이렇게 몸을 통해서 경험이 돼야 된다. 체현이 돼야 된다고, 체화돼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명상은 옛날부터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수련을 통해서 바르게 지도받고 바르게 그것을 실천을 해서 삶 속에서 삶과 명상이 분리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가 돼서 삶을 잘 생산성 있게 잘 지혜롭게 또 연민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 명상의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음 챙김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짧은 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무남동녀 외딸인 그 강력한 왕국의 그 왕에게 딸이 하나, 공주가 하나 있었는데 뭐 자손이 없다 보고 딸만 있다 보니까, 공주만 있다 보니까 너무나 귀하게 애지중지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만 그냥 키워서 이 공주가 나이가 들어서 사춘기쯤 돼서 바깥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많이 생겨서 어느 날 이제 몰래 성을 빠져나와서 이제 이리저리 다니다가 이 불부리에 치여가지고 피가 막 흐르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궁으로 돌아와서 공주답게 이야기니까 생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바깥 세상에 이렇게 피를 나를 흘리게 했으니까 바깥 세상 거기 그런 도로를 전부 카페트를 다 깔아가지고 덮어가지고 내가 나가도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울면서 하소연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달게 봤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야기는 이야기니까
거기서 한 현인이 나타나서 공주에게 가서 설득을 시킵니다. 바깥 세상에서 좋은 건 없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 가니까 뭐 꽃들도 이쁘고 시장도 재미있었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공주님이 원하는 대로 바깥 세상을 다 카페트로 폐하께서 부자이시니까 다 깔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걸 다 덮어버리면은 공주님이 좋아하는 그런 거를 다시 볼 수도 없고 너무 삭막해지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져갔던 어떤 그 비단으로 이렇게 해서 공주의 발을 감싸주면서 요걸 이렇게 공주님이 발을 이렇게 보호해드리면 그때부터 공주님도 좋고 안 다치고 바깥 세상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바깥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공주가 보니까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고 그래서 그때부터 신발을 신기 시작하는 신발의 유래가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공주라고 하는 그 고귀한 신분, 그렇게 강력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주에게도 실제로 돌부리에 치이니까 피도 나고 이게 하나의 그 고통이 존재하구나 하는 어떤 그 교훈을 거기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사성제 첫 번째 진리, 고통이 있다 하는 진리, 우리는 모든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삶에서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두 번째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주가 세상 전체를 덮어주세요. 얼마나 어리석고 망념에 가까운 망상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신발, 그 발만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걸을 때 발바닥이 이 땅에 딱 접지되는 순간, 그 순간 보호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마음 챙김으로 비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 순간순간 모든 사람에게 순간순간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생각에 빠져서 감정에 휘둘리면서 우리가 지금 현실과의 접촉이 끊어질 때 우리는 공주처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문을 활짝 열고 지금 이 순간에 현재 온전하게 몸과 마음이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상황이나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주변 상황이든 많은 경험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전체적인 이해 속에서 통찰 속에서 우리는 삶의 방향을 원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좋은 쪽으로 잘 현명하게 끌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힘이 회복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태어나면서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의 능력이다. 마음 챙김은 특수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마음 챙김이 잘 활용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가
그런 어떤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다고 그래서 이것이 쓸데없거나 그냥 약한 것이 아니고 모든 수련 방법은 단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되면은 그것은 오히려 관념적으로 흐리기가 쉽고,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있는 몸이 아니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138억 년이라고 하는 우주의 역사를 담고 있는 나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구나. 이 소중한 존재인 내가 생각이나 또는 어떤 욕망에서 너무 거기에 편중되지 않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눈,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역량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방법이 바로 지금 여기 몸의 현상에 주의를 모아보는 방식이다. 그것이 마음챙김이다. 마음챙김이 출발이자 가장 중요한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마음챙김은 몸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몸도 알아차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마음의 현상을 또 알아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이라든지 감정,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방법에 대해서 또 그것이 또 스트레스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주로 다루면서 또 전통적인 명상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명상의 원리를 갖다 쓰면서 또 현대 과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스트레스 이론과 접목을 시켜서 MBSR에서는 스트레스 삶의 고통을 어떤 식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가, 완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수련의 핵심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전신 알아차림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자세를 한번 취해봅니다. 허리를 펴고 몸 전체에서 가능한 힘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앉습니다. 얼굴 부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얼굴 부위에서 느껴지는 감각, 공기가 닿는 느낌이라든지 또 그 밖의 감각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또 몸통 쪽으로 와서 몸통 전체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긴장된 부위가 있다면 그냥 가볍게 편안하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마치 알아차림의 빛을 몸통 전체에 보내듯이 호기심을 가지고 몸통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그대로 수용해 봅니다. 이제 엉덩이, 골반, 다리, 발로 쭉 주위를 스캐닝하듯이 내려오면서 하체에서 어떤 감각이 있나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하체 쪽으로, 다리 쪽으로 보내봅니다. 다시 한번 좀 빠르게 정수리부터 다리까지 발가락 끝까지 한번 쭉 빠르게 스캐닝 하듯이 주의를 한번 기울여 봅니다. 정수리, 얼굴, 목, 양쪽 어깨, 양팔과 양손, 몸통 윗부분, 몸통 아랫부분, 엉덩이, 골반, 양쪽 허벅지, 무릎과 정강이 종아리, 양쪽 발, 발가락 끝까지
이제 주의를 발 전체 양쪽 발에 기울이면서 천천히 이번에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피부를 따라서 쭉 올라오면서 알아차림을 해봅니다. 다리, 몸통, 발, 목, 얼굴과 머리 정수리까지 주의를 온몸 전체로 보내보는 것입니다. 마치 온몸 전체로 알아차림 자각을 부드럽게 보내듯이 온몸 전체에 주의를 두어 봅니다. 온몸을 감싸고 있는 피부에서 어떤 감각이 있나, 또 피부 안쪽에 몸속에서는 어떤 감각이 있나 호기심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부드럽게 몸 전체에 주의를 보내봅니다. 몸의 피부는 물론 몸 안쪽에서 생기는 다양한 감각들을 그냥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친절하고 부드러운 주의력을 보내면서 판단하지 않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감각을 허용하고 느껴보는 것입니다. 주의가 몸 전체에서 벗어나서 다른 그곳으로 가면 알아차리고 다시 몸 전체로 주의를 되돌려 옵니다. 잠시 후에 전신 감각을 알아차리는 명상이 끝나는 종소리가 울리면 그때 이제 자신이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호흡이라든지 또는 몸의 한 부위 또는 몸 전체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천천히 현재 있는 공간으로 주의를 되돌려 옵니다.